자, 여기에서 잠시 형충, 아까 위에 형충이 나오잖아요. 형충은 어느 장에 가서, 팔법의 장에 가서 자세하게 배워요. 근데 자꾸 이렇게 말이 나오지만, 그러니까 알아는 돼야 되겠는 거야. 나중에 작용법은 거기 가서 배우더라도 이걸 이론적인 개념은 알아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형충에, 자, 이해. 이렇게 한번 챕터를 잡아놨어요. 조그만 챕터. 자세한 것은 어디 가서 본다고요? 팔법의 장에서 가서 다루겠다. 요 충자를 우선 한문으로 보면 무슨 충자라고 그러냐면 뭐라고요? 화활충, 그 다음에 뭐요? 빌충, 또 그 다음에 찌를충, 이렇게 표현을 해요. 다른 말로 이 충이라는 말은 우리가 사람들이 시중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충이 났다 그러면 아이고 당신 올해 큰일 났어. 뭐가 큰일인데요? 충이 났으니까 큰일 났대. 이렇게 표현하죠. 이거는 한문으로 뭐라고요? 화활충자예요. 화활충자. 화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 따뜻하고 부드럽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충이라는 거는 어떤 문제냐면 하나의 작용법이에요. 작용법. 거기서 희기라는 것은 좋고 나쁜 것은 어디에서 가린다고요? 희기에서 가리는 거예요. 아까 누누이 말씀한 합도 뭐라 그랬죠? 합의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합의 뭐? 합의 좋고 나쁘고는 합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뭐? 희기에 따라서 좋고 나쁨은 다르다. 충도 마찬가지로 충이 나쁜 것이 아니라 뭐? 그 충이 된 인자들의 희기에 따라서 좋고 나쁨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화라는 말은 화할 충자. 따뜻하고 부드럽다. 또 다른 말 겸허하다, 담백하다, 비다, 공허하다라는 도 있고, 그 다음에 깊다, 심원하다, 어리다, 오르다, 솟구치다, 높이 날다, 꺼리다, 상충되다, 찌르다, 부딪히다라는, 여기 이제 상충되다라는 뜻이 있어요. 여기 찌르다라는 뜻이 있어. 요것만 보고서, 그러니까 이 충이라는 거는 여기 봐봐요. 상충의 충자 요렇게 쓰죠. 봐봐요. 네. 요렇게 썼잖아요. 네. 요는 무슨 충으로 읽는다고요? 화충, 빌충, 찌를충으로 읽는데 상충의 충자는 어떻게 쓰죠? 이렇게 써요. 보이나요? 상충의 충자는 충돌할 때는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써요. 이게 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충돌한다 할 때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충돌한다. 충돌한다. 충격. 이렇게 써요. 이 충이라는 말은, 여기서 말하는 이 충이라는 건 화한다라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이거는 변화의 뭐다? 법칙이에요. 이게 팔법이라고 해요. 이거를 지금 한국에서는 어떻게 쓰고 있다? 충이 나면은 찌를 충자를 쓰고 있어요. 이렇게. 이걸 쓰고. 쓰기는 이렇게 써놓고 충을 쓸 때 어떻게 써놓죠? 다 이렇게 써놨죠. 이렇게 써놓고 해석은 어떻게 쓰고 있죠? 찌를 충자로서 이렇게 쓰고 있어요. 해석을 잘못하면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해도 뭐 안 될 건 없어요. 해석만 제대로 하면 되는데 모질이 충이 나면 그 다음에 뭐라 그러죠? 다 좋다 그래 나쁘다 그래요. 다 나쁘다 그래 버리고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먼저 전에 설명했듯이 충이 되니까 좋은 일이 많았었죠. 바로 그거예요. 이게 좋고 나쁘면 뭐에서 판단한다고요? 희기에서 판단하는 거예요. 충은 하나의 뭐라고? 작용이요. 작용. 작용의 규칙, 작용의 법칙이에요. 합도 마찬가지. 합의 규칙, 합의 법칙이에요. 좋고 나쁘면 어디서 판단한다고? 희기에서 판단.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자, 팔법. 팔법이란 생극제와 형충합. 합은 변화의 원리일 뿐. 아하. 여기에 뭐? 별 5개. 몇 개? 별이 5개. 팔법의 생극제와 형충합은 변화의 뭐라고? 원리일 뿐. 변화의 원리일 뿐. 자, 봐요. 좋고 나쁘고. 호불호라 그러죠. 좋고, 좋을 호, 불호. 좋지 않고, 호불호. 좋고 나쁘고가 아니야. 아하. 다시 정리합시다. 이거 별 뭐? 5개. 별 5개. 최종이야. 요게 명리학이에요. 생극자와 형충합은 뭐라고요? 변화의 원리일 뿐
좋고 나쁘고가 아니다. 여러분들 숙제에 바로 여기에 들어가야 돼요. 오늘의 결론이 이거예요. 기억하세요? 좋고 나쁘고의 호불호는 어디에서 판단한다고? 희기에서 판단하는 거예요. 희기에서. 따라서 형충, 파회, 해합 등 8법의 오행은 배합 성정에 따라 변화가 일어나게 될 뿐. 자, 배합 성정이라는 거는 그 오행들이 갑이 그죠? 기를 만나는지, 경을 만나는지, 신을 만나는지, 지인을 만나는지, 인을 만나는지, 묘를 만나는지, 수를 만나는지 등 이렇게 배합 성정에 따라서 다 달라지겠죠. 얘는 달라지지 않지만, 그죠? 네. 전체가 다 달라지는. 여기서 배합 성정에 따라 변화가 일어날 뿐, 그 자체가 좋고 나쁜 호불호의 판단 기준이 되는 게 뭐? 아니다. 결국 이 충이라는 것은 어떤 배합 성정에 따른 상대 오행과 대응하여서 자, 화라는 건 합의 동의어로 대응하다라는 뜻이에요. 대응하다. 그러니까 어떤 충이란 말은 어떤 친구랑 이렇게 합쳐서 대응한다는 뜻이에요. 대응한다는 뜻이. 그러니까 분리를 쭉, 그러니까 그게 변별의 법칙이 다 다르게 합도 상대와 만나는 거야, 대응하는 거야, 아니에요? 대응하는 거죠. 네. 형도 상대와 대응하는 거죠. 네. 충도 상대와 대응하는 거죠. 모두 다 뭐예요? 그러니까 상대와 대응하는 거죠. 그 대응하는 건데 그 원리가 다 뭐하다고 그러니까 다 달라. 법칙이 다를 뿐이지 그것이 그 자체가 뭐 좋고 나쁘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여기가 별 몇 개? 다섯 개. 이게 명량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그럼 10개, 별 10개. 별 10개를 할까요? 별이 10개. 이 명량의 전부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장 안에 배합 성정에 따른 상대 인자와의 만남이에요. 만남 관계를 갖다가 생극, 재화, 형충, 회합, 파보 등등등등으로 만들어 놨는 거예요. 그거는 상대 인자와 만나는 건데 그 법칙일 뿐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좋고 나쁘면 다 뭐? 희기에서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충의 작용 법칙인 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은 충의 법칙에는 또 다른 게 있어요. 왕자충쇠 쇠자발 쇠신충왕 왕신발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제 요런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요 과정에 가서 배우게 돼요. 그리고 실제로 먼저 충하는 방식을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그죠? 자, 요는 그냥 읽고만 지나가는 거예요. 요 장에 가서 자세히 배우게 돼. 한번 읽어나 볼까요? 자, 왕세, 충쇠, 쇠자발 이렇게 여기까지 끊어. 왕세, 충쇠, 쇠자발, 쇠신충왕, 왕신발.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왕한 것이 쇠한 것을 충하면 어떻게 된다고? 쇠한 것이 뭐 한다고? 뽑혀버려. 요거는 뽑힐 발자야. 뽑혀버려.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왕한 것이 쇠한 것을 때려버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쇠한 것이 뽑힌다. 이게 원리야. 그 다음에 반대로 세신충왕 왕신발 그래. 쇠한 것이 뭐 왕한 것을 갖다가 때렸어. 도리어. 네. 약한 놈이 이런 걸 뭐라 그러죠? 하루 깡하지 법무서운 줄 모른다 그래. 그러면 호랑이가 가만히 있을까요? 격발을 하게 되겠죠. 이거 써놨잖아. 그래서 왕신이 뭐 한다고? 격발하게 되어 있다. 격발하게 되어 있어. 그죠? 그래서 자, 왕성한 자가 쇠약한 자를 충하면 쇠약한 자는 뽑히고 쇠약한 신이 왕한 신을 충하면 왕한 신은 격발하게 된다의 작용 원리에 대해서는 어디 가서 8법의 장에서 자세하게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다. 자, 그러면 우선 이 충의 종류를 한번 볼까요? 충의 종류. 자, 충의 종류. 먼저 지지충을 한번 보죠. 지지충은
자, 먼저 써있죠. 자, 추, 인, 묘, 진, 사, 오. 이렇게 이걸로 할까요? 자, 추, 인, 묘, 진, 사, 오, 이, 신, 유, 술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대칭 하는 것이 뭐 충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죠? 자와 오충. 자오충. 손가락으로 볼 때는 여기에서 한 칸밖에. 그랬죠. 여기서 바로 다음 손가락 여기죠. 자오충. 그 다음 축은 또 다음 손가락. 축은 그 다음 손가락. 그죠? 미로 가서 충비충 일어나죠. 그 다음에 뭐요? 인신충, 해사충, 묘유충, 뭐 술진충. 이렇게 일어나요. 진술충.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자, 이러한 지지의 충이 있더라. 자, 그 다음에 천간충이 있는데 그 천간충이 가기 전에 아까 충형이라고 그랬잖아요. 형도 한번 잠깐만 살펴보고 가죠. 형은 이것도 우선 개념만 일단 알고 가라. 개념만 알고 간다. 이거 다 팔법의 장에서 자세하게 작용법을 다룬다. 지지상경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뭐 인사신사명이라고 그래. 이 원리 자체는 다음에 자세히 가르칠 거예요. 인모 사 신이 만나면 이거를 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인사신 세 개가 갖춰졌다 해서 이걸 뭐라 그런다고? 삼형이라고 그래. 삼형. 그러니까 삼형은 이렇게도 형이야. 그러니까 인사도 뭐 형. 그 다음에 사신도 뭐 형. 인신은 근데 형이라 그러지 않고 뭐 충이라 그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인사신에서. 그죠? 그 다음에 봅니다. 여기 축술미 또 사명이 있네. 축, 술, 미. 이렇게 사명. 이건 또 뭐야? 축술미가 있다고 해서 이걸 사명이라 그러는데 이 축술형 뭐? 미술형. 충미는 뭐? 충이 돼. 이거 가시죠? 그 다음에 물론 충이 형도 돼요. 이것도. 근데 형이라 하는데 충이 돼. 충을 먼저 설명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자, 그 다음에 자묘상형이라 그래. 자묘상형. 자와 묘가 뭐 한다고? 서로 상형. 자와 묘가. 사주에 자가 있고 묘가 있어. 그럼 그걸 형이라 그런다고. 또는 자주에 자가 있는데 묘년이 돼서 그러면 자묘 형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있죠. 자형묘, 묘형자. 그 다음에 요거 진오유해. 진오유해. 이걸 가지고 자형이라 그래. 뭐라 그런다고요? 자형이라 그래. 왜? 스스로 지다리를 지가 건다는 거야. 이렇게. 스스로 지다리를 지가 걸어. 자기라 걸어. 그러니까 뭐야? 진이니까 진진자형. 오니까 오오자형. 유니까 유유자형. 해니까 해해작용이야. 한 글자씩이니까 1형이라고 그래. 세 글자가 작용한다. 3형. 두 글자가 형한다 해서 2형. 또 다음에 한 글자가 형한다 해서 서로 지끼리 한다고 해서 1형. 자, 여기에 대한 자세한 것, 이론적 배경이나 작용의 원리, 그리고 실전에서는 어떻게 쓰는지는 어디 가서 팔법장에 가서 자세하게 다루게 된다. 요 원리 정도는 알고 가자. 이해가시죠? 네. 자, 그 다음에 자, 이런 이제 지지충을 알았으니까 천간충도 먼저 설명을 했지만 한번 점검을 하고 가죠. 자, 앞서 지지충은 7번째 지지와 충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7충이라 한다 그랬죠. 그죠? 역시 천간충 역시 마찬가지로 천간의 서순으로 7번째 천간끼리가 만남을 의미하는데 천간의 충은 지지충과 달리 충이라 하지 않고, 그죠? 자, 충이라 하지 않고 뭐라 그런다고? 극도는 뭐라고 한다? 칠살이라고 표현한다. 극도는 칠살에 표현한다. 다만 지지충과 분류하기 위해서 충이라 극이라고 표현해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분리를 해야 돼. 충은 충이잖아. 칠충. 그래서 그 뭐야? 충극이라고 하기도 해.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충극하면 천간에
충을 말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천간의 충국은 간합과 마찬가지로 사주의 통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법칙이다. 그런데 지지충과 달리 상대적으로 지지의 충은 중하고 천간의 충은 경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심요점은 정의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한가?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지지에는 몇 개를 가지고 있죠? 세 개? 지지에 세 개? 두 개에서 세 개씩을 가지고 있잖아. 위에 천간에서는 지들끼리 각각이잖아. 네. 근데 지지에는 지지충은 그러니까 어때요? 밑에서 지들끼리 세 개, 두 개, 세 개가 그걸 하죠. 그러니까 천간보다 지지가 훨씬 더 어때요? 그게 이 현상이 일어나는 게 충의 현상이 더 강하겠죠. 네. 바로 그 소리입니다. 알겠죠? 이는 지충은 지속의 지장간 간의 상극이 상대적으로 복잡하고 다각적인 것에 비해 가볍다고 판단한 것이 그 속성의 경중이 다르지는 않겠다. 그래서 천간의 충이 약하고 지지의 충이 약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다. 그 더 복잡다단하다라는 거. 자, 그래서 하나만 예를 자 정리해서 하나 가져. 예를 들어서 자 인과 신에 일충이 있다. 이게. 언제? 인년에. 그럼 뭐가 치는 거예요? 인이 신을 치는 거죠. 그죠? 네. 그러면은 자 어떤 극이 일어나는지 보자. 인 중에는 뭐가 있다? 무, 병, 갑이 있고. 그죠? 신 중에는 무, 임, 경이 있어. 그쵸? 네. 뭐에서 쳤다고 인연이 됐잖아요. 네. 인이 인발했죠. 네. 인동한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인신충이 되겠죠. 네. 그럼 봅시다. 토, 극수, 그러니까 무가 뭐를 임을 극하고. 그래요. 네. 화, 극금, 병이 경을 극하고. 목, 극, 토, 갑이 목을 극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요러한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지충이 아까 천간충보다 어때요? 더 복잡다단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충 자체가 다른 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다 반대로 볼게요. 무슨 년이 됐다고? 인년이 아니고 신년이 된 거예요. 네. 신년이 되니까 인신충이라 그래? 신인충이라 그래? 신인충. 그래, 신인충이라 그래. 인신충과 신인충은 10만 8천이야. 자, 이렇게 반대로 가볼게요. 반대로 가니까 어떻게 되나요? 여기는 토, 극, 수 할 게 없죠? 네. 수, 극, 화 할 게 있어요, 없어요? 있네. 임, 극, 병. 이렇게 되겠죠. 임, 극, 병. 그 다음에 금, 극, 목, 병, 극, 목. 자, 그러니까 신인충일 때는 임수가 병화를 극하게 되고 경금이 간목을 극하게 돼. 이해갔나요? 네. 인이 신을 칠 때는 무토가 임수를 극하고 병화가 경금을 극하고 간목이 무토를 극해서 달라요 안 달라요? 많이 다릅니다. 하늘과 땅 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중에서 어떻게 인과 신이 있으면 무조건 인신충. 너희 원래 큰일 났어. 자, 근데 봐요. 자, 인신충, 신인충이 되었던 간에 예를 들어서 자 봐요. 경금이 이렇게 그러니까 신인충이 되었는데 내 사주에 있어서 이 대운에서 갑이 기신이야. 갑이 기신이야. 그러면은 이 신인충이 일어나면은 기신이 제거돼 안 제거돼? 제거돼. 그러면 좋아져 나빠져? 그럼에도 아유 충 났으니까 죽었다 큰일 났다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자, 그래서 또 봅니다. 앞서 지지충에서 언급하였듯이 천간충은 천간충 역시 충국 자체가 흉하거나 불리한 것이 아니라 뭐에? 희기의 작용에 의해 좋고 나쁘고의 호불호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지 충국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님을 뭐한다? 유념해야 할 것이다. 별 5개. 별이 5개. 충이 나쁘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천간 충극의 종류로는 그럼 어떤 게 있는가 볼까요? 갑경극 있네요. 그러네요. 그죠? 네. 자, 볼까요? 이걸 한번 적어 볼까요? 자, 갑, 을, 병.
정무기. 일곱 번째 가니까 경, 신, 임, 개, 갑, 을. 자,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이건 다시 돌아왔다는 뜻이야. 자, 볼게요. 갑은 뭐를 극해? 그걸 경을 극해. 또 갑은 또 뭐를 극해? 이런 식으로 극을 하는 원리로만 또 볼게요. 요건 이제 충의 원리 개념인데 극을 자 갑은 경을 극해 그죠? 그리고 갑은 또 뭐 목극토니까 이렇게 또 이렇게 극의 관계라는 거예요. 극의 관계.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을과 신의 극이 있죠. 이게 요런 걸 가지고 우리는 요걸 갑은 뭐라 그래서 이걸 충극이라 그런다. 이거는 충이라고 표현하는 갑경충만 이야기해. 그래서 그게 원리가 아니게. 그래서 아까 내가 인신충극할 때 보니까 그걸 하는 논리 봤어요? 목극토, 갑극목 하는 거 봤죠? 네. 요걸 그렇게 자 다시 기억 안 나나요? 자 인과 신이 있잖아. 네. 예. 그럼 이 인 중에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무, 병, 갑이 있고 신 중에는 무, 임, 경이 있는데 같은 원리죠? 여기 봐봐요. 이 갑은 그러니까 인이 신을 때릴 때 인충신 할 때는 갑이 뭐예요? 모토를 극하는 거예요. 이렇게 갑극토라는 예. 갑극 모토를 하는 거예요. 갑극 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이게 극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을신극은 요거는 충극이라고 충극 을신 충극 이해 가시죠? 네. 자 또 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을은 또한 뭐예요? 기를 또 당연히 어떻게 극하겠죠? 꼭 극토잖아. 그리고 병임은 요건 충극이야. 이해 가시죠? 이제 예. 요거는 병임 요렇게는 충이죠? 그렇지만 또 뭐야? 병과 화는 화극금이잖아요. 그죠? 네. 요렇게 또 뭐예요? 요것도 역시 이것도 극이야. 그 다음에 정계는 요건 충극이야. 네. 정계는 충극이죠? 그러나 또 뭐예요? 정은 뭐? 정과 화극금. 신하고는 또 어떻게? 극이야. 이렇게. 그 다음에 또 무임극이네요. 그죠? 네. 무토는 여기 무토는 또 어디에? 임수와 뭐 그거래. 토극수니까. 이거는 충이라 그러지 않아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이건 뭐야? 기계극 기토에도 역시 토극수잖아. 이렇게. 예. 그래야 그래요? 네. 그래서 극이 있다. 아하, 이제 이해 갔나요? 네. 천간에 이런 극이 있어. 이 극이 있기 때문에 충법에 있어서 이 극을 알아야 되는 거야. 아까 인신충 할 때 네. 예. 목극, 무토, 아, 목극, 무 이렇게 했죠. 예. 그래 안 그래? 네. 그러면 경극, 갑 이렇게 했죠. 네. 이렇게 요 원리를 바로 뭐야? 천간은 그래서 뭐라고? 극을 한다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는 거예요? 예. 아, 충극이다. 자, 그래서 요거는 갑경은 뭐야? 충극, 을신 충극, 병임 충극, 정계 충극이라고 표현하지만 나머지는 다 여기 뭐 십천간에 다 극이야. 다 극의 원리야. 천간극이란 천간에서 이루어지는 극을 일컫는 것으로서 내가 극하는 오행 중에서 음양이 같은 것과 그죠? 네. 음양이 같은 것과 나를 극하는 오행 중에서 음양이 각각 같은 것이 각각 극을 이루게 된다. 이거 봐봐요. 자, 음양이 서로 같은 것끼리 극을 하고 있죠. 네. 음양이 서로 같은 네. 것끼리 극을 하죠. 음양이 다 같은 것끼리 극을 해 안 해? 그런데 음양이 서로 다 봐요. 요거 어떻게? 같은 것끼리 극을 하죠. 요거 뭐예요? 같은 것끼리 극을 하죠. 예. 그래 안 그래? 네. 맞아요. 병임으로 같은 것끼리 극을 하죠. 예.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같은 것끼리 극을 하죠. 정은도 봐요. 정계가 같죠? 예. 근데 뭐야? 정신이 또한 같죠. 그러니까 같은 것끼리만 극을 해. 요것만 외워놓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쉽죠? 네. 자, 이중 위에 10개의 천간극 중에서 7살이 되는 편관, 이게 편관이에요. 7살이 되는 거예요. 편관의 간극, 천간의 극을 뭐라고 그런다고? 천간충이라 분류하기도 하지만 그 종류는 다음과 같이 뭐? 갑경충, 을신충, 병임충, 정계충 이렇게 몇 가지만 있다고? 4개뿐이야. 나머지는 다 뭐야? 극이야. 물론 이것도 다 뭐야? 극이야. 그래서 이걸 충이라 7번째 칠간충이니까 그래서 이걸 충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그래서 이걸 달리 뭐라고 표현한다고?
칠살평관인데 이걸 뭐라고 한다고? 극충이라고 표현해야 된다. 청가는 충이라 하지 않고 뭐라고 한다고? 극이라고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걸 극충이라고 표현한다 이 말이야. 자, 물론 자 이에 대한 자세한 법칙에 대해서는 어디서? 팔법의 장에서 자세하게 다루기로 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자 여기까지 넣었네. 자, 어때요? 이렇게 하면 쉬어야 되겠죠 이제. 네. 자, 쉴까요? 예. 자, 이거 쉽니다. 여기까지.